작심 3개. 오늘은 철골공사 용접결함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해볼까요? 용접결함. 용접결함은 먼저 용접부의 자체의 용접에 대한 결함과 용접 변형을 구분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까요? 먼저 용접부 결함, 또 용접부 변형도 있죠. 구조 변이니까 어떻게 보면 더 큰 상황이죠. 용접부 결함, 그림 한 장으로 이런 시험 문제 출제되었을 때는 출제 의도가 용접부의 구조 안전이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출제 의도에 맞게 현장의 시공도를 복판에 위치하는 게 좋죠. 저는 현장 소장을 하면서 운 좋게 톱다운을 3번 해보았는데 철골을 다 철골공사 되다 보니까 용접부에 대한 사항을 늘 같이 검증을 하고 인스펙션 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익숙한데 여러분도 현장 시공도 그리는 게 우리한테는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가장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익히 볼 수 있는 형상을 그대로 한번 그려볼까요? 모재가 이렇게 접착이 되고 여기에 용접이 이루어지는데 결함의 종류를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용접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용접이 이루어지는데 눈에 보이는 형상결함, 내부결함으로 크게 구분을 하셔서 그림 그릴 때도 답안 작성할 때도 적용하면 좋은데 균열이라는 게 있고 크랙이라고 하죠. 또 여기에 분화구로 하는 크레이터도 있죠. 크레이터. 또 여기에 비트라고 하는 잠깐 크랙보다는 크고 분화구보다는 작은 비트라는 것도 있죠. 비트. 결함의 종류를 계속 적고 있죠. 그 다음에 오버랩이라 해가지고 여기는 겹쳐 있죠. 모재가 용착부가 모재를 올라타는 오버랩이다. 겹쳐다 그래서 오버랩이다. 오버랩. 쉽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덜 찼어요. 아래로 커트되어 있다. 언더컷이죠. 언더컷. 또 여기에는 용입부가 내려오다 급경화가 되면서 용입부족이라고 하는 용입부족. 또 반대로 용착금속이 흘러내리다가 그대로 여기에 고화가 되어버리는 매달려 있다. 그래서 오버행. 오버해서 매달려 있죠. 오버행. 여기서 내부로 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슬래그 감싸들기라고 하는 슬래그 감싸들기. 찌꺼기가 이렇게 똥이 슬래그 감싸들기 극경화되면서 지상 공기중으로 오지 못하고 굳어져 버리는. 그래서 특히 피부과학 용접의 경우에 피복제, 회색깔의 피복제가 그대로 감싸드는 아니면 이물질들이 그대로 고가 되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블로우홀. 가스가 탈출하려다가 급경화돼서 그대로 조직 안에 굳어져 있는 공구를 형성하고 위험한 현상이죠. 그 다음에 블로우홀과 슬래그 감싸들기가 두 개가 여기에서 만나가지고 고기 눈 하얀 눈동자의 색깔을 하고 있다. 그래서 슬래그 감싸들기와 블로우홀이 있는 피쉬 아이라고 하고 있죠. 피쉬. 물고기의 눈이다. 피쉬 아이. 자, 여기서 구분해 보면 결함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답안 작성할 때는 차별화를 해야 되니까 형상결함이다. 중제목 정도에 대해 중제목 정도의 결함 종류도 형상결함과 내부결함과 외부결함으로 구분해주면 좋고, 이런 중요한 그림은 복판에 배치해서 그림 한 장으로 승부를 걸어버려야죠. 현장 내시에 나도록. 그래서 이거를 차별한다는 것이 답안 작성할 때 중요한데 중제목 정도로 형상결함 해가지고 형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뭐가 있을까요? 오버랩. 자, 네모 것들은 형상결함입니다. 형상결함. 언더컷. 형상의 문제죠. 오버헝. 매달려 있는 모습. 용입부족. 용입부족. 자, 이것도 형상결함. 자, 그 다음에 내부결함을 보면은 노란색으로 내부 쪽에 슬래그 감싸들기,
fish eye, 슬래그 감싸들기. 이제 내부적인 것들은 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내부적인 결함. 흰 색깔로 외부 결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이죠. 웹에서 보이는 크레이터, 균열, 피트, 안에 용입 부족까지. 이거는 형상으로 할 수도 있고 내부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유롭게 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용접부 변형은 구조적인 문제이니까 그거를 또 현장 시공도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는 설명상 제가 약간은 입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철골이 형성이 되고 여기에 보가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용접을 하게 되는데 용접부 변형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용접을 가다와 수직재인 칼럼이 만나는 90도 칼럼과 보가 접하는 접착도를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 용접을 하게 되죠. 비드를 형성하면서 계속 용접 방향으로 용접을 하게 되죠. 근데 중앙에서부터 가쪽으로 해라 그랬죠. 응력 집중을 방지하려고. 그래서 변형인데 라멜라 테어링이라는 게 뭐냐? 라멜라 테어링은 실제로 제가 현장 소장으로서 근무할 때도 이걸 본 적이 있는데 90도가 만나는 요 부위에 용착 금속이 많이 들어가고 3패스 계속 용접을 하게 되면은 라멜라는 얇은 판에 테어링, 찢기다. 티어링은 눈물이라는 뜻이고 테어링은 찢기다. 두 가지 용어로 쓰고 있죠. 라멜라 테어링, 용접 부위가 찢겨진다. 요게 용착 금속이 들어가고 계속 열을 가하니까 얇은 철판인 경우에는 역시 모재, 바탕에 균열이 가는 저 반대쪽도 생길 수가 있죠. 굉장히 위험한 구조균열에 해당되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죠. 라멜라 테어링이라는 게 있고 또 계속 용접을 하다 보니까 여기 열을 자꾸 가하게 되니까 열 변형이란 모재의 열 변형으로 모재 자체가 또 용접이 변형이 생기는 그 다음에 종수축 용접을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진행하다 보면 수축이 되죠. 용융금속이 급하게 고화가 되면서 굳어지면서 수축이 생기는 그래서 이쪽 방향은 횡수축 모재 방향의 이 방향을 종수축이다 해서 횡수축 종수축 또 이렇게 휘어버리는 각 변형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용접부 변형에 발생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주요 사항만 적어 보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대책을 보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원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4M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거는 모든 문제의 답안을 작성할 때 서술형에서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4M을 원인 대책의 요소로 적어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성 요인도라고 하는 특성 요인도를 활용한 고득점 차별화 답안을 작성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요인도는 익히 아시다시피 건축, 토목, 안전의 그림 자체 원인 대책 분석할 때 많이 종합적인 대책 원인은 그림으로 특성 요인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품질 7가지 도구 중에 많이 활용하는 실제로 현장에서도 쓰는 이런 다이어그램이죠.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원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대책을 설명할 때는 시간 제한 때문에 한계를 받으니까 종합 대책 그림으로 딱 하는 것이 낫죠. 원인을 알면 대책은 거꾸로 하면 되는 거니까 같은 그림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자체가 어떤 품질의 특성을 미치는 아니면 안전에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아니면은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결과가 뭐냐? 결함이었죠. 그래서 용접 결함이 발생했는데 4M을 가지고 큰 요인들을 이제 하나씩 잡아내 보는 거죠. 자, 첫째, 가장 큰 것들이 뭐가 있을까? 4M, 맨이겠죠, 맨. 사람에 대한.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게 나오면 여기는 머티리얼, 자재에 관한 게 또 하나 나올 것이고 또 장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머신. 이 세 개는 우리 건설, 건축, 토목, 안전, 기술사 모두가
3M이라고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시방서는 전부 3M을 도면도 3M 관한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죠. 시방서 규정이나 구조 설계 기준이나 시공 기준들. 그 다음에 요 세 개는 또 왜 있어야 될까요? 공법을 우리가 일을 진행해야 되니까 메소드라고 하는. 그래서 풀어보자면 사람, 자재, 장비, 공법에 대한 것이 모든 원인이 여기 다 들어있다. 이걸 알면 대책은 여러분들이 반대로 작성하면 되는 거니까 원인을 확실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목적 자체가 특성 요인들은 이 사임을 가지고 대요인은 지느러미에, 소요인은 뼈, 주요인을 척추에 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요인은 여기에 이렇게 그림으로 요인들을 하나하나 주요 요인만 적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모양새가 뭐예요? 고기에 뼈를 닮았다. 그래서 어골도다. 영어로는 fish bone diagram이다. 생선뼈 다이아그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우리는 이제 생선뼈 다이아그램. 그래서 어골도, 특성 요인도. 영어로는 causes and effect diagram. 원인 결과 그래프다 했습니다. 이런 큰 요인들이 나와 있죠. 그럼 사람에 대한 작은 요인들은 뼈에 또 기록을 해볼까요? 사람에 대한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방으로 가볼까요? 자세의 적부. 또 끝나고 나면은 기량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자격 조건을 따질 때 기량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자세 적부, 기량, 숙련도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순서는 여기에 라멜라 티어링이라고 하는 자꾸 열을 가게 되면은 중앙부터 응력 분상 중앙에서 가쪽으로 하라고 그랬죠. 이게 순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영재그램 생긴다 이런 건데 중앙부에서 가쪽으로 하라 이런 걸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방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작은 요인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큰 요인만 좀 보겠습니다. 자재에 관한 사항을 좀 볼까요? 머티리얼. 이거는 자재 보관 상태, 즉 건조한 장소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바닥은 띄워서 설치해라. 자재를 보관해라. 창고에 있을 때부터 뭐가요? 피부과학 용접 같은 경우는 중요하죠. 피부과학 용접도 중요하지만 시오트가스 용접도 제가 현장 있을 때 저는 톱다운을 아까 3번 정도 4번 했는데 소장으로만 3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철골 구조였는데 실제로 많이 보이는 것들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현장 시공도는 실무 냄새, 생동감 있는 시공 기술사니까 현장 시공에 관한 거는 현장 시공도가 실제로 쓰는 것들이 좋다.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통풍 관련 그리고 습기를 먹지 않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재는 보관 상태가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KS 기준에 의해서 KS분을 써야 되겠죠. B분을 쓰면 곤란도 있죠. 그 다음에 장비로 일을 하게 될 텐데 장비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게 과전류, 과전압이 생기면 아까 여기에 대한 과전류, 과전압이 생기면은 많은 문제점이 생기죠. 왜? 여기에 과전류에 의한 대표적인 게 언더컷, 얼마나 센지, 스파크가 센지 전류를 통하게 되면 아크 열 때문에 모재가 녹으면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래 채우지 않은 언더컷이 생겼죠. 그 외에 과전류 생긴 것들이 균열, 오버랩, 블로홀 많죠. 특히 블로홀은 자재에 관한 문제도 될 수가 있죠. 왜? 자재에 불순물이 들어있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게 자재에 불순물 이런 게 많다는 얘기는 케이스품이 아니다는 얘기도 같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모신 장비를 보면 전류 상태 또 전압 일정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장비 자체 품질도 중요하겠죠. 장비 자체 성능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장비 자체의 안전도 중요한데 이 장비 자체도 습한 장소나 물이 있거나 왜? 기후 조건에 따라서 영도시야에는 용접하지 말라고 그랬죠? 비가 오면요 철골 작업 중지로 되어 있습니다. 왜요? 1mm 이상의 비가 오거나 1cm 이상의 눈이 오거나 10m, 15m 이상의 강풍이 불 경우에는 용접에 영향을 미치니까 다른 작업도 영향을 미치지만 철골공사는 시방서에도 그렇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중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장비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메소드라는 방법인데 설계자가 결정할 때 용접 방법을 결정하고 있는데 용접 방법이란 아크 용접이냐 전기 저항 용접이냐 여러분들이 플럭스를 이용한 전기 용접봉을 사용하는 용접이냐 여러 가지 용접법 중에 선택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방법, 이게 방법 순서죠.
순서도 중요한 이런 방법들, 그 다음에 공법 선정도 중요하다. 공법이 결국은 용접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메소드에 관한 사항들을 쭉 다 이게 잘못되면 원인이 되고, 이게 대책이니까 종합대책으로서 특성 요인들을 그려봤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원인이 되면 용접 결함이 생긴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했을 때는 이제 해결책, 용접 결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대책이 나오겠죠. 그래서 활용법은 원인의 종합 그림으로 그려도 되고, 아니면 원인에서는 대중소 번호로 나열을 한 다음에 대책의 결론부 앞에 종합 대책으로 이 그림 그려도 되고, 이렇게 하면 점수가 같은 문제라도 많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여기 가장 큰 대책 중에 용접 전 재료에 대한 사항, 중에도 재료에 대한 사항, 포엠, 메스, 머신 다 네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런 대책 외에도 용접 후에 가장 중요한 대책이 있죠. 시방서에나 규정이 되어 있는 용접분 결함 유티 검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파괴에 대한 검사는 중요한데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